말씀하시고. 감독님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하고 계세요. 완전하게 거절을 당한 걸로. 맞죠?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감독님을 또 밀당을 잘하거든요. 영화사에 이제 가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답을 안 드리고 계속 이래.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태신 계속 이랬더니 숨을 계속 쉬더니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난 너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. 이 영화를 네. 그래서 해야죠 감독님 어쩌겠어요 했더니 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원국 대표한테 전화해서 한대 바로 말씀하시고 그랬던 기억이. 약간 기억의 왜곡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분의 얘기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들어보니 정우성 배우님께서는 종국에는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감독님을 늘 좀 애간장이 타게 만드는 배우라는 데는 이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 껴도 될까요? 네. 헌트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다 그랬어요.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맥락이 왜냐하면 그게 그 같은 시대 비슷한 시대에 헌트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감독이 계시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약간 좀 지난 시기를 80년. 네네.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제 김정도하고 박병호라는 두 인물을 연기하시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연관된 문제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넘어온 그 세력들, 그 리더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연달아서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게 좀 이게 자기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맥락이 맞았는데 근데 저로서는 그 이태신 캐릭터는 꼭 우성 씨가 했으면 해서 이제 좀 제가 스토킹을 했죠. 예. 네, 이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전두광이 불이라면 이태신이 불과 물의 싸움처럼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물을 둘째치고 그냥 그 전두광이라는 불 앞에서 장작이 돼서 타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정말 막연했어요.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티격태격도 많이 하는데 감독님한테 사실은 가장 의지하면서 쫓아갔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이태신은. 감사합니다. 네, 두 분의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협업으로 다행히 이태신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재 감독님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편의 그러니까 먼저 헌트라는 작품으로 연출자로서 또 배우 정우성을 경험을 하신 건 거잖아요. 왜 김성수 감독님은 이렇게 정우성 배우가 필요했을까요? 아무래도 가장 믿는 배우라고 이제 생각돼요. 김성수 감독님한테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가장 믿는 영화의 동지라고 생각돼요. 그래서 아마도 제가 영화를 봤지만은 이태신의 역할이 극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었던 캐릭터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출렁대고 넘실대고 막 파도가 치는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잘 누르면서 이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마 김성수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 인물만큼은 막 무한해동하지 않고 영화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충심으로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인물로 표현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근데 사실 그런 연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. 영화 전체를 다 조금씩 빌드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감정선을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정우성밖에 없다 그런 또 믿음 때문에 또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. 네. 또
또 이정재 감독님의 또 정우성 배우에 대한 이 예리한 말씀에 굉장히 이제 그 따뜻한 그런 인상까지 배어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러닝타임이 처음 들어오실 때는 좀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좀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영화 보시고 나서 잘 못 느끼지 않으셨어요? 네, 진짜 거기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이제 그 설계, 이 전체 영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, 이 연출적인 역량이 정말 빛을 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안에는 이 사건이 하룻밤에 12월 12일 1979년 그 9시간 안에 벌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감독님 영화 연출하실 때 이 전체 설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관객분들께 한번 힌트를 주신다면,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. 헌트의 설계도를 약간 좀 참조 많이 했습니다. 네. 이 약간 좀 그 농담처럼 들리시도 모르겠지만, 헌트 정말 제가 그 영화 준비하실 때부터, 왜냐면 제가 정재 씨랑 친하니까 그 시나리오도 보고 고친 것도 보고 그랬는데, 감독 제안도 거절하시고 그 속도감. 근데 막 액션이 벌어지고 막 그런데도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. 사실 보통 영화들은 액션이 진행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액션이야 이렇게 하고 또 액션을 보여주고, 여기서부터는 뭐 무슨 감정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, 헌트는 그런 스토리와 인물의 어떤 내면과 액션과 모든 게 이제 같이 동시간대로 진행되는 굉장히 특이한 영화적 경험을 봤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재밌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서울의 봄에서는 이게 9시간 동안에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이제 요초에서 동시에 9시간이 같이 흐르는 거잖아요. 일반적인 영화들은 이제 필요한 장면에서만 또 멈췄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중요한 인물한테 가서 멈추고 하는데, 이 영화는 이제 그렇게 같은 시간대에 있는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런 시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고, 또 헌트의 그 기가 막힌 촬영을 했던 이목의 촬영 감독이 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봄의 촬영 감독입니다. 조명 감독도 같은 분이고, 그래서 그런 관객들이 그 9시간을 볼 때 마치 그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9시간 동안 같이 달려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본다면, 관객들이 이 혼란의 9시간 동안에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무수한 인간들이 있지만, 그 인물 하나하나보다는 그 수많은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또 하는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판단의 어떤 기준,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고, 그런 방식에는 이제 또 헌트도 또 서울의 봄도 한 이목의 촬영 감독의 힘이 굉장히 크고 그랬습니다. 네. 아마 뭐 여러분들도 이 촬영, 조명, 이 영화의 미술, 프로덕션, 여러 가지 각 한국 영화 스태프분들의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절정인지를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감독님께서 헌트에서 참고를 하셨다, 약간 눈치를 채셨나요? 영화를 보시면서?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요. 헌트를 보셨을 때는 벌써 촬영 다 끝나셨을 때였을 거예요. 얘는 그냥 저 오늘 여기 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고, 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9시간 동안에 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들이 각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작전과 긴박한 순간을 너무나도 이 2시간 20분 안에 그냥 확 압축을 해놓으시니까, 저는 솔직히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계속 봤어요. 근데 진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헌트를 보시면서도 저는 이제 그 긴박감 속에서 이제 그 역사와 모자이크 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분명 경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헌트를 만든 또 연출자로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서
정말 이 장면은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을까, 어떻게 이렇게 구상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. 한 장면 뽑아주신다면. 뭐 장면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많고요. 솔직히요.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지막에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그 설정은 네.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거야말로 이 장면이야말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뜨거움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.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자마자 여쭤봤어요. 그거 혹시 감독님 그거 혹시 그 장면은 누가 쓰신 거예요? 왜냐면 여기 이 글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꽤 네네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.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뭐 감독님이 이제 생각을 해내셨고 오성 씨 내가 썼어 이러셨어요? 네. 아니 뭐 그래서 오성 씨를 위해서 쓰신 것 같아요. 사실. 네. 그 저기 내가 썼지. 우성이가 키가 크잖아. 바로 테이프도 잘 나와. 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의 어떤 그 프로포션과 그런 배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장면으로 설계를 하셨다고 합니다. 뭐 고생해주신 그 장면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정우성 배우님 그리고 연출하신 김성수 감독님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끄집어내주신 이정재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저희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처음 보시고 흥분을 하고 계시고 궁금한 점도 너무 많으실 텐데 이 세 분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이제 굿즈가 있어요. 서울의 봄 굿즈. 네. 그 리유저블 컵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. 그걸 계속 서울의 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물 마실 때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네, 그 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. 네. 저희 이정재 감독님께 네, 한 분 채택할 수 있는 부담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네, 5번째 줄인 것 같아요. 네. 네, 이제 이정재 감독님이 낳으신 김정도와 김성수 감독님이 낳으신 이태신이 어쨌든 전두광과 천수호를 죽이려는 목적은 같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인물의 또 공통점 혹은 닮았다고 생각하는 점 아니면 또 차이점 다르다고 생각하는 점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. 네. 우성 배우님이 답하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. 네.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, 사실. 어떻게 보면 사실은 헌트는 사건에 휩쓸린 어떤 인물 이렇게 사건과 함께 가는 이야기죠.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명분이 앞설 수 있는 거죠. 그때 똑같은 이태신이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이태신도 분명히 이 명분을 중요시하고 있죠. 하지만 그 선택지에서의 이 고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관점이 이태신은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적인 어떤 탐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태신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막 이렇게 대의를 앞세우지 않거든요.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난 중요하지 않아. 그리고 이 싸움이 지든 이기든 난 상관없어. 그냥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뿐이야.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. 약간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 그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에
대한 어떤 의미를 앞에 내 던지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갖고 그냥 묵묵히 가느냐 의 차이인 거죠. 그러니까 정도는 약간 조금 이렇게 그 명분적인 어떤 싸움에서의 그 명분을 앞세 그리고 이제 장르 자체가 이제 그 박평화의 명분 대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태신은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그 사실은 그 서울의 봄에서는 많은 인간들이 나오고 그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선택이 우리 내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네 내면 속에 있는 그 선택의 생각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제 본인의 의지인 거죠. 약간 그런 어떤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고찰적인 차원에서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네. 이 질문은 이정재 감독님께서 채택하셨습니다. 정우성 배우님께서 채택할 질문을 네. 저기 남성분 계속 손 이렇게 흔드시는 분. 네. 예,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.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좀 머뭇머뭇거릴 때 그 두 분만이 지금 행동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게 한 명이 저 두광이고 한 명이 태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게 약간 제일 잘 보였던 장면이 맨 마지막에 태신이 너는 대한민국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두광의 얼굴이 굳어지거든요. 혹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관객한테 되게 이런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지면은 태신처럼 행동주의자가 되라 약간 이런 메시지처럼 받았거든요.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지 한번 궁금합니다.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정재 감독이 이제 그 신 지적하신 것처럼 그 신이 이제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의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의 대단원은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 제 뜻이 그 장면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뭐 그 이태신 같은 행동주의자가 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저 또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. 다만 그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다 개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뭐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잖아요. 그런데 역사가 쓰여지면 이제 모든 사람의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간만을 기록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간만을 기록하니까 그 시간이 마치 역사에 기록된 부분이 대단한 거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그 생각과 깊은 과정을 갖고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적어도 그 79년 12월 12일 밤에 있었던 사건은 실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내린 결정의 과정은 대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인간들처럼 행동을 한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가치관도 있고 세계관도 만들고 뭐 평상시에는 다 떠들지만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 도달하면 각자 그 자기가 그냥 자기 본능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인간이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행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전생애가 대답하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의 중요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순간에 올바른 대답,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한테는 어린 나이지만 그 79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일이 제 인생에 너무 커다란 영향을 미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불행이 올 줄 알지만 또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우리 영화 속에 제 영화 속에 있는 사람이 실존 인물은 애초 출발하지만 실존 인물 자체는 아닌데
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은 그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자기 패배자가 다가와서 자기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인생에 자기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고 싶었어요. 이겼지만 결코 내가 기뻐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실제로 인물은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제 영화 속의 인물한테는 그때 부끄러움을 주고 싶었습니다. 예. 네. 중요한 그 정정사항을 하나. 네. 네, 박수. 이렇게 멋진 어떻게 보면 연출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네 사소한 그 정정을 하나 드리자면 리유저블 컵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도록 질문하신 분들은 네 그 서울의 봄 멀티 퍼퓸 더 격상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멀티 퍼퓸을 받아가실 분은 파는 게 아닌 약간 호객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됐는데 지금 손 들어주세요. 감독님 한 분. 저기 이정재 감독에게 인생 배팅이라고 쓰셨나요? 네네. 시선 강탈하신 관객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 일단 그 세 분이 다 감독님이셔서 김성수 감독님한테 질문 있는데 이게 약간 전 국민이 어떤 사건인지 이 인과관계를 너무 잘 아는 사건을 일단 영화로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러닝타임이 진짜 길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일단 너무 잘 봤고요. 그리고 약간 영화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좀 이른 질문이기는 한데 이게 9시간 긴박한 걸 되게 축소해서 담으셨잖아요. 그래서 진짜 넣고 싶었는데 아쉽게 잘라졌던 장면이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혹시나 있으면은 뭐 나중에 DVD 같은 거 내실 때 합작판을 내실 수 있는지. 역시 후위를 도모하시는 감독님이십니다. 블루레이 서플먼트를 벌써 이를테면 이제 디렉터스 컷 같은 얘기인데 만약 그 디렉터스 컷은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진짜 훌륭한 걸작으로 남겨지면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내 영화의 어떤 부분을 더 보여줘야지만 내 영화가 더 풍성하고 더 완성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찍은 분량은 되게 많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완성된 영화가 저의 최종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자를 때는 너무 아쉬운데 또 그거를 미련을 갖고 자르면 안 되고 이제 마치 그 손톱 자른 다음에 손톱이 내 몸의 일부였다고 그걸 갖고 다니지는 않잖아요. 그렇듯이 잘라지면 이제 그것은 제가 잊으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나온 영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그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지금 영화가 잘 되기만 바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영화 잘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힌트를 살짝 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게 총력전을 해서 꼭 지금 수록되지 못한 이 영화에서 잘려나간 손톱을 우리가 수거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저희 또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. 이번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는 저기 모자 거꾸로 쓰신 분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마이크 금방 드릴게요. 영화 너무 재미나게 잘 봤고요.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처음에는 런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싶은 걱정이 들었는데 정말 화장실을 갈 생각을 잊을 정도로 잘 봤습니다.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정재 감독님이 출연을 못하셔서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캐릭터나 있었던지 아니면 반대로 이정재 감독님은 저 역할이 좀 탐났다라는 게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그러네요. 진짜 이 정도로 또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또 출연자로서의 배우로서의 욕심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. 관객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답변. 저는 우송 씨 참모 역할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. 감독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? 네. 만약에 이정재 배우님께 역할을 아니, 준다면 그 헌트를 떠올려 보면 네.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저는 헌트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이제 그 우리 근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그 서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의 사건과 또 그 독림 찾기와 그 인물들의 딜레마 그다음에 그 지금 당장 벌어지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흘러간다는 거예요. 좀 옛날 감독들은 이제 이거는 이런 장면, 액션은 액션 장면, 갈등은 갈등 장면 이렇게 장면을 분할해서 씬을 배열하는데 확실히 이정재 감독은 이제 그런 그 모던한 그리고 현대적인 영화 언어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동시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동시에 흘러간다는 걸 그래서 한 씬을 보면서도 그 앞에 있었던 씬과 이제 다른 씬들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면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서울의 봄을 이정재 감독이 연출했다면 좀 다르지만 굉장히 그 박진감이 있고 더 이렇게 더 다양한 요소가 한 씬에 담겨지는 그런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. 뭐 연기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전두광 아니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모르시면서 와 상상이 지금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지금 안 돼요? 안 돼요?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, 안 된다고 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결례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출연 절대 못 하십니다. 네. 저희 그 어느덧 네 아시죠? 네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이정재 감독님께서 절대 그 전두광으로 출연을 못 하시지만 네 마지막 관객에게 행운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맨 뒤에 남성분 하얀색. 예, 하얀색. 네네. 예. 성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 영화가 물론 다른 장면 다 좋았지만 특히 엔딩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시나리오를 쓰실 때 엔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아니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엔딩은 이렇게 끝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스코어 나올 때 군가가 나오는데 그 점이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저작권을 해결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 엔딩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? 엔딩. 그 인물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인물들이 다 하나하나 비춰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인물들이 그 기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인물들이 하나하나 박히는 거는 원래 맨 처음에 그 김홍국 대표님이 그 제작사에서 저한테 줬을 때도 그게 엔딩이었어요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합류한 다음에는 여러 방식의 엔딩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를 썼었는데 이제 다 이렇게 찍어가면서는 그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다시 글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에 자막에 올라갈 때 원래 가장 근본이었던 그 사진을 다시 이렇게 넣는 그거는 제가 이제 결정해서 낸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뭐였죠? 군가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83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. 네, 오래됐죠. 그때 이게 오늘 제일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. 네, 그때 군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다른 군가들은 좀 되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. 군대도 저랑 안 맞고.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. 그 전선을 간다가. 이거는 마치 다른 군가들은 저보고 자꾸 막 무조건 나가서 싸워라 이러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 전선을 간다라는 노래는 노랫말도 그렇고 음계도 그렇고 뭔가
그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군인이 싸움을 끝난 다음에 뭐 자기도 다치고 동료 사람들도 많이 죽고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싸움터를 나는 떠나서는 안 된다. 이 전쟁은 허망하고 그 너무 헛된 희생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지만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가사였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참 특이한 가사다. 그리고 특이한 노래다라고 해서 제가 늘 흥얼흥얼거리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음악 감독이랑 첫 번째 미팅을 하는 날 아수라를 했던 이재진 씨하고 미팅하는 날 제가 그랬어요. 이 영화 음악을 당신한테 다 맡기는데 대신 한 곡은 이미 정해졌다.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선을 간다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제가 그걸 들려줬더니 그 음악 감독님도 쭉 듣더니 이거 좀 근거가 이상한데요?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저희가 채택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판권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썼고 또 거기서 몇 부분은 또 그 음계를 써서 아까 그 이정재 감독님이 얘기한 그 이제 이태신이 그 바리케이트를 막 넘어갈 때 나오는 그 음악도 그 전선을 간다 해서 일부분 음계를 갖고 와서 바꾼 노래입니다. 예. 그 저작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영화에 사용되었음을 알리면서 저희 관객과의 그 대화 질문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늘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팝콘이 쏟아져 있는 걸 봤거든요. 여러분 팝콘이 쏟아져 있는 건 무슨 신호죠? 대박 흥행이잖아요. 네. 저는 이 영화가 그 대박 흥행이 되기를 저도 저널리스트로 바라는 이유는 정말 이 정도의 완성도와 이렇게 그 완성도가 메시지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을 한국 영화에서 보는 게 헌트 말고 어렵습니다. 아시죠, 여러분들도? 네. 아마 이제 그 세 분 오는 자리도 그렇지만 그 같이 하시면서 그런 한국 영화의 힘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정재 감독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많은 계획들이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그 뭐 할리우드 영화 소식도 있고 그런데 늘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힘을 더 받는 그 에너지원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오늘 자리 또 많은 기운 받아가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뜨거운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참 한국 영화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발전해 나가는 이 한국 영화에 또 동참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과 더 오래 더 많은 작품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의 봄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글로벌 대스타의 지지를 받는 서울의 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정우성 배우님 마지막 멘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늘 이렇게 같이 작업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처럼 관객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한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리면서도 그렇구나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뭐 서울의 봄 이제 개봉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요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관객 여러분들에게만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릴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뭐가 됐든 계속해서 그냥 영화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성수 감독님이 진짜 아수라 때도 이제 영화는 이제 다 쏟아붓고 끝낸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음에 뭘 쏟아부을지 모르는 작품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셨어요. 다음 어떻게 계속 감독님 작품을 기다려야겠죠? 근데 아까 이정재 감독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준비했던 형사 둘명 하러 하는 그러니까 리솔루톤 같은 그런 영화를 하자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이렇게 셋이 공식적으로 앉았다가 사적으로는 만났지만 이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앉았는데 만약에 이제 두 분도 훌륭한 감독님이시면 허락한다면 이 두 분하고 같이 하는 그런
멋진 액션 버디 영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아니 그 진짜 오늘 더 그런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. 와, 네. 또 하나 오늘 사실 그 촬영 중인데 그 멀리서 촬영 중인데 제가 아마 친한 동료고 다 또 형 동생이기 때문에 이정재 감독이 불원천리 여기 달려와서 또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한 그 우정, 그 배려 이런 거가 너무 좀 이게 좀 저를 좀 짠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마음속을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정재라는 이름은 이제 그냥 또 한국의 배우 감독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한국 영화가 한국 안에서 지금 되게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밖에서는 대단하거든요. 특히 또 한국 영화 배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대표 선수 손흥민 같은 그런 지금 이정재 배우 박수 좀 주세요. 그래서 저는 이정재 씨가 또 이정재 감독이 하고 있는 모든 작품들 또 해외에서 하는 작품들이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석에서 형이니까 제가 정말 이정재 씨가 정말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책임감 있게 하셔갖고 정재 씨가 나오는 모든 작품들이 다 잘 되고 또 여러분들도 더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저 역시도 그러고 그래서 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 영화의 위상이 계속 떨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. 이상 영화의 신의 애정어린 한 말씀이었고 저는 이 지금 침체된 한국 영화가 분명히 서울의 문 같은 작품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이 의지가 생길 정도로 이 의지를 마음껏 말하는 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 작품, 이 느낌 이런 것들 많은 분들께 또 먼저 보셨잖아요.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세 분 같이 함께 하셨는데 다음 작품 제목은 태양은 있다로 해서 어디 만드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저희 그 퇴장로는 오른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리유저블 컵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